자, 이번에는 PNP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여러 설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PNP 트랜지스터를 쓰고 저항이 2개 달려있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사용되는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베타가 60이고 VEB가 0.7V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회로의 설계 사양이 뭐냐 하면은 에미터와 콜렉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VECQ가 2.5V 되게끔 RB의 저항값을 구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RE와 RB가 주어졌으면은 이 회로를 갖다가 산업체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증폭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저항이 시중에 나와 있는 스탠다드 저항을 쓰게 되고, 그 스탠다드 저항이라는 것은 허용 오차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5%, 10%가 있는데 1%나 5%는 단가가 비싸서 산업체에 쓰지 않고요. 일반 공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는 10%의 허용 오차를 갖는 저항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항값이 10%의 허용 오차니까 RB 값의 바운더리가 있을 거고 RE도 바운더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RB와 RE가 어떤 저항이 꼽히느냐에 따라서 동작점 자체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RB와 RE가 10%의 허용 오차의 저항이 어느 저항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한 허용 오차를 갖고 있는 저항을 사용했을 때 동작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는지 동작점 변화 범위를 갖다가 구하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와 같은 회로를 꾸미는데 RB 값이 계산상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동작점의 변화는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모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설계 사양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에미터와 콜렉터 사이에 전압이 2.5V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2.5V 걸리면은 전체 걸리는 전압이 5V고 여기에 2.5V니까 RE에 걸리는 전압이 2.5V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에미터의 전류가 흘러줘야만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고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유기가 될 수가 없으니까 I가 양의 영역이고, 그러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로 따지게 되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양이고, 그 다음에 VECQ인데 이것이 2.5V니까 얘는 VEC 세츄레이션보다 큽니다. 지금 이 값을 여기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 값이 0.2에서 0.3V니까 2.5V는 충분히 큰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 그래서 현재 트랜지스터는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 루프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그래서 요 에미터와 베이스를 포함하는 루프니까 이 같은 루프가 바로 입력 루프입니다. 그래서 입력 루프에 대해서 방정식을 쓰면은 V 플러스는 RE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EB 플러스 RB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BB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5V,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V,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 하면 2.5V입니다. RE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얘가 0.7V. 따라서 RB, IB는 5, 얘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2.5, 얘가 마이너스 0.7 해서 3.8V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RE 곱하기 IE가 아까 2.5V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IE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RE분의 2.5V. 얘가 2kΩ이니까 1.25mA가 됩니다. 그래서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1.25mA. 그 다음에 액티브 모드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는 1 플러스 베타분의 IE가 될 겁니다. 따라서 61분의 1.25mA니까 20.5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요. 자, 그러면은
RB 곱하기 IB가 3.8V고 IB가 20.5kg니까 RB의 저항값은 IB분의 3.8V 해서 구하면은 190k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저항을 190kΩ을 달게 되면 주어진 회로의 동작점이 V20Q가 2.5V. 그의 끄는 IC는 왜 돼요? ICQ는 뭐 구하란 말은 없었지만 ICQ는 여기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IB의 배탑이니까 바로 60 곱하기 12, 20.5 마이크로 암페어 하면은 이것이 대충 1.23mA가 됩니다. 그래서 에미터와 콜렉터 사이 걸리는 전압이 2.5V,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1.23mA, 그 다음에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1.25mA, 이런 식으로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RB 값이 190kΩ짜리, 그 다음에 RE가 2kΩ짜리인데 스탠다드 저항을 쓰게 되면 표준 저항을 쓰게 되면요, RE는 2kΩ짜리 그대로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2kΩ짜리 저항이 없었어요. 스탠다드 저항에 1.8 다음에 2.2였는데 지금은 2가 많이 쓰니까 2kΩ짜리 저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오차가 10%입니다. 10%의 허용 오차를 그대로 쓰면 되고, RB는 1.9, 119, 그러니까 보통 1.8, 2.0, 2.2가 있는데 요게 1.9kg가 있습니다. 자, 1.9kg를 갖다가 1.8로 쓸 수도 있고 2.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다면 1.8이나 2.2를 써야 되는데 요게 1.9가 1.8과 2.0 사이에 있으니까 2.0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그 룸검으로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1.9는 로그 룸검으로 따지면 여기가 1.8, 여기가 2.0,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9가 안 되고 1.9는 여기 있습니다. 로그 룸검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9에서 2.0까지 거리가 그건 가깝고 이거는 좀 멀게 되는 그런 항성기가 가까운 쪽에 2.0이니까 200kΩ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갖는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180 해도 괜찮아요. 1.8로 가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것이 2.0이니까 200kΩ 쪽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RE가 2kΩ에 10%니까 RE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0%가 크면은 2.2k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kg가 적으면은 1.8kΩ이 됩니다. RB도 마찬가지로 10%가 크면은 220kΩ이 되고, 10%가 작으면은 180kΩ짜리.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RE와 RB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RE의 미니멈은 1.8kg, RE의 맥시멈은 2.2kg, RB의 미니멈은 180kg, RB의 맥시멈은 2.2kg입니다. 그랬을 때 동작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입력 특성으로부터 VEB가 있고 그 다음에 IB가 있으면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이어스 라인을 입력 루프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 V 플러스는 RE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EB 플러스 RB 곱하기 IB 플러스 VBB.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작 모드는 얘가 2.5V 금방 있을 거니까 동작 모드는 액티브 모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작 모드는 액티브 모드로 가정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동작점이 저항값이 변함에 의해서 동작점이 변하더라도 많이 변하면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하게 변할 거니까 그 미미한 변화폭 안에는 무조건 모두 다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RE가 최소든 최대든 RB가 최소든 최대든 이 안에서 RE와 RB가 변하면은 트랜지스터는 무조건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는 것은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1 플러스 베타의 RB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가 5V, 얘가 마이너스 2V는 플러스 7, 얘가 0.6니까 6.3V는 1 플러스 베타의 RE 플러스 RB의 전체 IB가 됩니다. 플러스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7억 플러스 VEB 바이오스 라인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 0.7V를 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에미터와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VEB의 절편은 7V, 그 다음에 IB의 절편이 나오는데 이것에 그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선이 하나 나오고 이와 같은 직선이 하나 나와요. 자, 1번하고 2번하고를 따지면은 1번은 기울기가 제일 완만한 케이스니까 이것이 기울기의 역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면 RE도 최소, RB도 최소, 이 전체가 최소가 되면은 기울기는 제일 큰 거가 될 거고 이 기울기가 최대가 되면은 기울기는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RE도 맥스, RB도 맥스를 쓸 때예요. 그 다음에 2번 직선은 RE가 미니멈일 때, 그 다음에 RB도 미니멈일 때. 자,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에 동작할 수도 있고 Q1, 요점의 Q2를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은 Q1이든 Q2든 다 같이 0.7V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0.7V였고, 그 다음에 1번하고 만나는 요 Q1점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RE의 맥스를 엮고 여기 RB의 맥스를 넣으면은 그때 나오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요 Q1에서의 베이스 전류입니다. 그걸 IB1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IB1은 여기서 IB를 구하는데 얘가 대신 0.7V를 엮고 얘 대신에 얘를 넣어야 돼요. 1번이니까. 따라서 6.3의 나누기를 1 플러스 베타니까 61 곱하기 RE의 맥스, RE의 맥스니까 2.2kg입니다. 곱하기 2.2kg 플러스 RB의 맥스입니다. RB의 맥스니까 220kg 들어가야 돼요. 17.5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를 갖다가 IB2라고 둔다면 IB2는 이번에는 요 케이스에 대해서 동작점이니까 에미터에도 저항이 미니멈, RB도 미니멈일 때 케이스니까 61 곱하기 1.8kΩ 플러스 180kΩ 분의 6.3V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21.7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범위는 Q1과 Q2니까 I1, I2 사이입니다. 그래서 입력 특성으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최대 얼마냐 하면은 21.7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고 최소 17.5 마이크로 암페어. 요 사이에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력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출력 루퍼 방식, 출력 특성. VCEC 하고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RC 하고 하면은 세츄레이션 영역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액티브 모드니까.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17.5mA에 대한 출력 특성, 그 다음에 21.7 마이크로암페어에 대한 출력 특성을 이렇게 그리면은 두 라인 사이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IB가 21.7 마이크로암페어, 여기에 IB가 17.5 마이크로암페어. 그러면은 여기에 되는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6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1.3 m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5 mA. 그러니까 요게 요 출력 특성하고 요 출력 특성 두 개 요 사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요거와 요 사이니까 출력 특성은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로드 라인을 그려야 되니까 아웃풋 루프 방식을 구해 봅니다. 자, 출력 루프는 콜렉터와 에미터를 포함하는 루프니까 이와 같은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걸리는 전하 V 플러스가 RE에 걸리는 전하 플러스 VEC. 그 다음에 얘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바꿔야 되니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만한 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0분의 61 곱하기 RE 곱하기 RC 플러스 VEC가 5V가 된다. 이것이 로드라인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그리게 되면은 VEC의 절편은 5V가 일정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뭐냐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맥시멈이 될 수도 있고 미니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케이스라면 이 값 자체가 이 직선의 역수니까 1번은 RE 대신에 RE max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RE 대신에 RE max를 사용할 경우이고 그 다음에 2번 직선은 기울기의 급격하니까 RE가 미니멈일 때 RE의 미니멈을 썼을 때의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E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거예요. 요즘은 일정하고 기울기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범위가 여기니까 전체적으로 동작점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일 때는 IB가 21.7 마이크로 암페어일 때 RE의 맥스를 썼는 케이스고 맥스나 미니멈을 쓰는 거고 요 두 점은 IB가 17.5 마이크로 암페어일 때 RE가 RE 미니멈을 썼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RE의 맥스를 쓴 거예요? 맥스를 쓴 거죠. 그쵸? 그 다음 요것이 RE가 미니멈을 썼을 때예요. RE의 맥스. 요것은 RE의 미니멈. 요때는 요 케이스는 RE도 미니멈, RP도 미니멈. 요 케이스는 RE의 맥스, RB도 맥스. 요 점이 유효하고 요 점이 유효하네. A, B, C, D가 있으면은 요 사각형 안에 게 일반적 버뜩 생각하면 사각형 안에 끼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RE의 맥스를 잘 따져보면은 요 직선을 만들 때가 IB가 맥스예요. IB가 맥스가 흐르려 그러면은 RE도 미니멈, RB도 미니멈. 그래서 RE의 미니멈을 쓸 때 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RB가 미니멈일 때요. 그 다음에 로드 라인이 RE가 미니멈일 때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B점이 RE가 최소일 때 만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RE가 최대가 될 때는 IB가 맥시멈, RB가 맥시멈일 때는 요 라인 안에 요 사이에 움직일 거고 그때 RE가 맥스일 때 로드 라인은 얘니까 이 점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B점은 RE의 맥시멈일 때, B점은 RE가 미니멈일 때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C점은 RE의 맥시멈일 때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움직이면 A점은 나타날 수가 없죠. A점은 왜 못 나타나냐면은 RE의 맥스를 만족을 해야 되고 RE의 미니멈을 만족해야 이 라인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만족하고 자, 일병 루퍼 방정식에서 V 플러스 마이너스
VBB는 RE 곱하기 IE 플러스 VEB 플러스 RB 곱하기 IB. 그래서 얘 RE는 맥스를 쓰게 되고요. 얘는 맥스를 쓰니까 이 라인이 되는 거죠. 이 라인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요 RB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여기까지 안 가요. 이 정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RE는 맥스를 써. 맥스를 썼을 때 요게 7 이꼬로 RE 맥스 202.2kΩ 곱하기 61 곱하기 IB 플러스 RB 곱하기 IB 플러스 VEB.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맥스로 썼을 때의 모양을 쓰게 되면은 얘가 일로 얘하고 그리면은 7 이꼬로 얘 하니까 134.2 플러스 RB 곱하기 IB 플러스 VEB. 자, 여기에 있는 RB를 맥스를 쓰면은 C점입니다. 그렇죠? C점이 RE도 맥스, RE도 맥스, RB도 맥스일 때, 그러니까 맥스일 때는 C점이 맞는데 요 RB가 RB 미니멈을 쓰게 되면요, 겉에 흐르는 전류 IB를 보면 얘가 180을 썼을 때 이게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21.7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 즉 20.0 마이크로 암페어일 때의 출력 특성. 그러니까 여기가 2.0 미리암페어가 돼요. 그렇지? 60을 곱해 1.2 미리암페어. 1.2 미리암페어가 되는 요 점,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게 요점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자, 요게 A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게 A점입니다. 그래서 A점, C점, C점하고 요 라인은 RE가 맥스일 때의 모양이니까 RE가 맥스라고 딱 찍어줬을 때 IB가, 요때는 IB가 맥스일 때고 요때가 RB가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요때가 RB가 미니멈인 포인트. 자, 그랬을 때 IB가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고 요즘 A점은, 그래서 A점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ICQ가 2mA, 1.2mA. 그 다음에 VECQ는, 자, 출력 루프 방정식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이 값은, 이건 입력 루프 방식이고 출력 루프 방식 예정. 얘에서 VEC 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IE 값이 요게 V 플러스가 5V, RE가 그때가 얼마냐면 RE의 맥스, 그러니까 5 이꼬로 2.2kΩ 곱하기 요게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니까 1.2mA 곱하기 60분의 61 플러스 VECQ입니다. 따라서 VECQ는 2.32V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가 2.32V. 요즘의 좌표는 RB도 미니멈, RE도 미니멈이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17.5 마이크로 암페어, 에미터에 흐르는,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1.05니까 여기 대신에 1.05로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RE 맥스 많으니까 2.65V. 여기가 C점은 VECQ가 2.65V, 그 다음에 ICQ가 1.05mA, 이렇게 되는 것이 C점입니다. 그 다음에 B점은 뭐냐 하면은, 요건 유효한 거지, 그쵸? B점은 RE가 미니멈일 때고, RB와 RE가 다 같이 미니멈일 때예요. 요때 요 B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B가 21.7 마이크로 암페어. 그러면은 ICQ는
ICQ는 1.3mA가 되고요. VECQ는 여기다가 RE가 미니멈일 때니까 얘가 1.8kΩ짜리로 바뀌고요. 얘가 1.3mA로 바뀌고 RE니까 여기가 1.3mA로 바뀌고 그 다음에 VECQ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62 여기가 2.62가 나옵니다. 그래서 C점은 B점은 VECQ가 2.62 2.65보다 조금 적어요. 이게 C점 여기 있고 요 B점 이렇게 나옵니다. 요 포인트. 그래서 B점에는 ICQ가 1.3mA, VECQ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점은 이 점이 아니고요. 이 점까지 뭔가입니다. 왜냐하면 요 점은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RE가 미니멈인데 요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요 직선은 또 RB가 맥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 위에 있다면 요게 RE의 미니멈을 쓰겠어요. 자, RE의 미니멈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려고 그래요. RE 대신에 RE 미니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얘는 1 플러스 베타의 IB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7 얘가 7 그래서 6.3이 되고요. 그 다음에 RB는 요 라인이니까 RB가 맥스가 되고요. 그러니까 RE가 미니멈일 때 요 라인을 움직이는데 요 점은 뭐냐 하면은 요 점이 뭐냐 하면은 RB가 미니멈일 때, 그 다음에 RE도 미니멈일 때, 그 다음에 RE가 미니멈이면서 RE가 맥스가 되면요. 그러니까 D점은, 요 점이 D점이 될 건데요. 요게 IB가 어떻게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D점은 뭐냐 하면은, D점은 RE가 미니멈이고, RB가 맥스일 때예요. 그러니까 RE가 미니멈이고 RB가 맥스일 때 케이스니까 얘 대신에 뭐가 되는 미니멈이 들어가고 얘 대신에 RB 맥스가 들어갈 때 그때 베이스 전류 IB를 구해보면 19.1 마이크로암페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19.1 마이크로암페어. 여기가 19.1 마이크로암페어일 때고 그리고 그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1.15mA. 그래서 D점의 포인트는 ICQ가 1.15mA,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19.1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 VECQ는 자, 요 식에다가 들어가는데 RE는 미니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RB는 미니멈이 들어가고 요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1.15mA가 들어가야 됩니다. 1.15mA가 들어갔을 때 VECQ를 구하는 거니까 2.9 요게 2.9V가 됩니다. 그래서 2.9V. 그래서 이런 네모 안에 요게 동작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요점이 될 것 같은데 요점이 될 수가 없는 게 1번 라인에 이 라인하고 만나는 저점인데 이 라인의 조건하고 이 라인의 조건이 달라요. 이 라인의 조건은 RE가 맥스일 때고 이 라인의 조건은 RE가 미니멈이니까 이 점을 쓰면 안 됩니다. 맥스일 때는 RB가 요 라인 위에 있을 때는 RB가 미니멈이 될 때는 요 점으로 와요. RE 맥스만 그대로 쓰면서 RE만 미니멈하면 여기 되는 거고 요 두 점 맞고요. 조건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은 RE가 미니멈인데 요 라인은 RE가 맥스니까 RE를 미니멈을 했을 때 RB가 맥스일 때는 요 점으로 오니까 요 D까지 옵니다.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동작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A점의 좌표는 아까 표현했듯이 A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B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C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D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동작점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